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안타까운 주말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랄 반전,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렬된 뒤에 북미 간의 또 어떤 회담 후 설전이 또 거셉니다. 이런저런. 설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하노이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노이 빅딜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하노이 충격. 하노이 충격이죠 지금. 말하자면 초강력 충격파라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 특히 한반도를 강타했죠.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 대략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뉴스가 지금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그 북미 간의 어떤 회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결렬됐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지니까 그게 실패는 아니었다라고 변호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일 지금 눈에 띄는 게 빅딜 문서를 건넸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 받은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좀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제가 이제 얘기하는 핵과 세계 정치도 그렇고 이 비핵화 협상을 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이 비핵화 문제에 가장 내공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정부 사이드에서 얘기하면 제가 존 볼턴 보좌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하노이 회담도 김정은을 축으로 한 북한이 존 볼턴의 벽을 넘지 못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볼턴이 짜놓은 트랩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기사 얘기를 했는데 존 볼턴 보좌관이 이제 좀 자세히 좀 털어놨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뭐냐?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문으로 해가지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넘겼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북한의 장밋빛 경제 미래 이런 건 얘기 있지만 아무튼 완전한 비핵화를 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턴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볼턴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은 이 폼페이오와 김영철, 그 다음에 스티브 비건과 김혁철 이 대표 간의 회동에서 스몰 딜이든 뭐든 이번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합의문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봐요, 저는. 실무적으로는 나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볼턴이 막판에 스티브 비건이 김혁철하고 협상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볼턴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내용도 볼턴은 보면 압니다.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러니까 예전의 협상하고 다르다. 우리가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예를 들자면 풍계리 폭파시키고 동창리 이런 거 폐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 보유국으로서 첫 번째 이게 지금 이제 핵 동결 또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 보통 비핵화 단계는 신고하고 그걸 검증 사찰한 다음에 정확히 신고한 내용이 맞으면 폐기하는 이런 게 이제 IAEA하고 미국이 상정하는 비핵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스티브 비건이라는 초짜라고 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선수를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해놓을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폭파시킨 풍계리, 그 다음에 동창리 이제 미사일 발사기지 이런 거 다 없애고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옛날에는 기자만 보지 않았습니까? 풍계리는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예. 갖고 있는 여러 그 핵 그 무기의 어떤 자산들 중에서 네. 영변을 제일 먼저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핵 군축의 첫 번째 대상으로 영변을 내놨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내놔라. 영변을 내놓으면 우리가 영변을 내놨으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너희들도 대가를 다오. 네네. 그래서 제재를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군축의 일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부 자기네들이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 조치의 일부를 할 때니까 너희들 전체 11개 제재 중에서 5개, 이렇게 마치 이게 등가의 원칙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앞으로 할 텐데 첫 번째 단계는 영변. 그것도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변 뭐 셧다운, 동결이든 폐쇄든 이 폐기까지 가는 과정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굉장히 많이 상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적이고 그 다음에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내놓은 협상안을 비건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볼턴이 백악관에서 이거 보지 않겠어요? 딱 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아, 앞으로 굉장히 길게 가는 이제 핵 협상을 상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핵 보유국이 됐다는 논리 하에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비핵화 과정을 여기에 담고 있구나. 네네. 택도 없다 이거는. 그래서 볼턴은 거꾸로 이제 단계적인 거와 이런 시간이 길게 가는 거를 딱 차단시키고 일괄 타결 한 번에 하자. 그러니까 원샷에 하자. 이런 논리를 해놓고 또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원샷에 하자는 걸.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스몰딜이라고 아까 비건이 합의해온 거 스몰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스몰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하.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먼저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빅딜을 하자니까 그거 얘기 되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되고 볼턴이 안 나타나올 것 같이 하다가 막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해서 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단계별로 이번 단계는 영변 가지고 협상하는 단계. 그 다음은 그 영변하고 이제 폐기하는 과정 뒤에 앞으로 굉장히 살라미로 해서 잘라가지고 낼 겁니다. 그런데 볼턴이 그냥 샥 이게 차단하고는 이게 다 내놔라. 그것만 내놓는 게 아니고 영변 밖에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정보 자산을 추적한 거 딱 보여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걸 한꺼번에 다 하자. 그 대신에 이걸 다 하면 나머지 우리가 줄 것도 다 주겠다. 그 대신에 이걸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논리와 이거를 처음부터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이 논리와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를 여기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차단당하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볼턴에 아주 학을 띨 겁니다. 이 볼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을 잡기 위해서 2003년 그 육자회담 열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미국의 외교부, 미국의 국무부 사람들은 북한하고 이렇게 외교적 타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볼턴이 사사건건 네오콘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그 주류 강경 세력 그걸 대신해가지고 그걸 다 차단하고 그때도 리비아 방식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던 겁니다. 이번에 볼턴이 내놓은 영문과 한글판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거기 보면은 네. 2개를 전달했다는데, 네. 거기 보면 매우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변 박, 그 다음에 미사일, 생화학 무기, 뭐 대량살상 무기 전부 다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너희하고 관계 정상하고 경제적인 큰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리비아 모델입니다. 여기 볼턴이 보십시오. 리비아란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2000년도 초에 이 리비아 모델을 해가지고 카다피가
이 엄청난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못 이겨가지고 볼턴이 제안한 이 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핵을 다 포기하고 네. 그 대량 살상 무기 포기하고 미국하고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핵이 없는 카다피가 민중 봉기련하고 반군 세력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세력에서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사실은 볼턴이 김정은 면전 앞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 회담장에서 볼턴이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문서로 정리해 놓은 예, 예. 이 빅딜안 네. 이게 바로 리비아 모델입니다. 그걸 김정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오판한 게 아닌가. 응? 진짜 그래서 보면. 예, 그리고 볼턴의 내공,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 예. 이 시점에서 볼턴의 어떤 내공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장면으로 전 봤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의미에서는 내용이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다 까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한 1, 2년 걸려서 나올 내용들이 볼턴에 의해서 그냥 초장부터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정말로 이번 하노이 회담 결국 결렬 무산으로 끝났는데 그 양측이 갖고 있는 패 그리고 원하는 바들이 이제 대중들이 알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된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자 말씀하신 대로 그 볼턴은 베일 속에 일단 가려져 있어 일단 물러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회담 당사자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테이블이 3대4로 됐습니다. 볼턴 앞에는 없잖아요. 북한 그렇습니다. 카운터파트가 아예 기분 나쁜 놈이 온 거죠. 애초에 이 얘기는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볼턴이 개입하지 않는 걸로 양측에 어느 정도는 사전적인 양해랄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당사자로 포함을 시켰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턴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미국의 강경 주류 세력의 대표 선수입니다. 물론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하죠. 예, 예. 그러나 강경 주류 세력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뭡니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협상 대표로 새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이 협상을 잘했으면 아마 글쎄요, 이 주도권을 이제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육자회담 때 보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 뭐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약간 강경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잡아가지고 그의 그 외교로 통한 어떤 비핵화 협상의 그 제안을 수용한 거죠,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비건 대표는 그 역할을 제가 볼 땐 그렇게 크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예. 그런 역할은 하지 그리고 못한 또 이 것으로. 협상 방식이 예. 지금 탑다운이니까 정상회담을 전제에 놓고 만나니까 하기가 할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크리스토퍼 힐은 김비아관하고 만약 몇 달,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끼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마 김혁철도 거의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볼턴이 뭐 미진한 거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자기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자기가 모신 대통령이지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당신 잘못하면 국내 좀 더 코너에 몰린다. 그래서 스몰 딜로 할 바에는 아예 노딜이 낫다. 그래서 노딜 어떤 그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볼턴이 얘기하고 지금 자기들이 미국 언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공한 거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국익 보호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 볼턴이 지금 뭐 미국 언론의 방송에 세 곳이나 출연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마치 승리한 승전 장군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하노이 그 담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존 볼턴.
우리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가려져 있었지만 결국 볼턴의 승리라고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면 동의가 같이 생각이 드는 게 볼턴이 어찌됐든 뒤에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와 제안을 가지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북미 간의 이제 협상 마지막 최종 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어떤 국내 정책 위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할 때 지금 북의 입장을 받는 건 어쩌면 역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결과를 그렇죠. 얻어낸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이제 자기의 옛날 측근 변호사 마이클 코헨 예.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저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고 사기꾼이고 네, 많은 나쁜 놈이다 있죠.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국내적으로 하는데 궁지에 몰려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멀러 특검이 트럼프 그동안 수사해온 거 러시아 저 커넥션 수사해온 걸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타격도 주겠지만 아마 그 트럼프 주니어 아들 그다음에 쿠슈너 사위 이런 사람들이 사법적 그런가요? 처벌을 예. 받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더욱 감옥 가는 걸리겠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텐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미국 주류 사회에게 던지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뭔가 해가지고 관심을 트럼프 그 탄핵 또는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이 여기로부터 하노이 빅딜 해가지고 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코너에 몰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노딜을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노딜을 갔죠.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 미중 패권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미국 주류 사회는 지금 중국이 5G, 그다음 첨단 기술 이런 데서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에 미국이 지금까지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인데 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 그 미래 세대의 첨단 기술과 자본에서 앞서가면 이 패권이 바뀌는 겁니다. 패권이 그러니까 넘어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주류 세력은 있죠. 그 방심하다가 중국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너 말이지 지금 거의 미친 개처럼 이게 잘 공격을 하니까 미국을 잡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과제를 준 거예요. 중국을. 네.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가서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도 너무 거칠게 트럼프가 하니까 좀 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 5G나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이런 첨단 기술 앞서가는 거를 1, 2년만 늦출 수만 있다면 아마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를 막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도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하고 하려고 스몰 딜을 하려다가 분위기 보고 난 노딜하고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이 지금 박수예요. 트럼프 잘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저거면 협상장을 난 걸어 나간다. 박차고 나간다. 난 그런 사람이다. 다음 중국하고도 내가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진핑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역 전쟁에서 뭐 시시껄렁한 난 가지고 나오면 너도 내 손에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 메시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한테 터프하고 중국을 발목을 확실히 잡아준다 하면은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어느 대통령도 못하는 그런 걸 하면 트럼프는 유일한 돌파가 그겁니다. 지금 거의 멀러 특검이 나온 특검 보고서 나오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걸 트럼프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턴이 잘 알고 이 비핵화, 볼턴의 이 비핵화 세계 이 핵 확산 이 금지를 위한 볼턴의 어떤 소명 이런 저거는 디보션, 헌신 이런 거는 20년 이상 된 겁니다. 좀 굳이 얘기하자면 파키스탄의 핵 그 개발의 아버지 압들 카디르 칸 박사가 미국 주도의 이 핵 독점 네트워크를 깨기 위해서 비밀 핵 커넥션을 해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리비아, 남아공, 이라크, 이란, 북한 이래가지고 막 핵을 퍼뜨리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볼턴은 다 가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은 자발적으로 폐기하게 하고 리비아는 스스로 지금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고 다 핵을 반납하고 이라크는 가서 작사를 해가지고 후세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도 지금 거의 핵 협상에서 잡아놓고 지금 북한 하나 남은 겁니다. 있죠. 아마 볼턴은 자기의 이게 일생이 아주 꼭 해야 되는 과제로 북한의 그 핵 보유, 핵 보유하면 뭐합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몇 개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초기 단계에서 볼턴은 반드시 북한을 잡겠다. 그런 의지가 잘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해보면 일단은 분명해지는 건 미국의 의도,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수순으로 북의 어떤 원하는 바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개된 상황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수순 이외로는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볼턴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지만 다음 북의 수순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때도 볼턴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이 한국 정부도 아마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하노이 선언이 나오면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간의 경협, 금강산, 개성공단, 그 다음에 이 철도, 그 다음에 이 도로 연결, 파이프라인 뭐 이래가지고 남북 경협의 분위기를 확 달아올려서 사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의 남북 관계나 우리 경제로 봐서도요. 그런데 볼턴의 이 방해로 인해서 사실 이게 막힌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또 남북 간에는 또 다른 운동장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경협. 남북경협의 동력은 혹시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금강산 개성공단 이거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남북 경제 공동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릴지 여부가 관건인데 과연 그게 만약 그렇게 남북 경협이 좀 스피드를 내고 그럴 때 미국이 특히 볼턴이 주도하는 미국 강경파들이 이걸 용인할 것이냐? 앞으로는 한미 관계를 또 잘 봐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동맹의 어떤 무게를 놓고 테스트하는 갈등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 굉장히 낙심천만할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본인들의 논리를 이번에 트럼프가 거부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작전을 바꾼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그 다음에 핵 동결, 핵 군축, 그 다음에 핵 폐기로 가는 핵 보유국의 비핵화 논리 이걸 아마 더 강조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갈 한동안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남북 관계 측면에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답방까지는 몰라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국에 더 가까이 붙겠죠. 그래서 시진핑과의 어떤 유대나 이런 걸 강화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김정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잠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고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새로운 갈등 북미 간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비건 대표팀의 리빌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협상팀을 아마 재구성할 겁니다. 이 비건은 포드 자동차의 부사장을 지냈고 예전에 페일린? 아프리카, 세라 페일린의 외교 담당도 하고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턴이 이번에 아마 확인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내공 있는 아마 협상팀이 다시 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팀으로 이제 뭐 협상팀을 비건도 뭐
아웃시키진 않겠죠. 뭐 돈 잘 벌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특별대표를 시켰으니까. 그러나 실무팀을 좀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육자회담이라든지 북한과의 협상에 많이 임했던 협상의 베테랑들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협상팀도 빨리 재구성돼야 됩니다. 우리도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재 역할을 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는요,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재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남북미 회담이었다면 둘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위기라면 그 자리에서 중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없고 밖에 국 외자로 있으면 말이 중재지 결렬되는 거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상 틀을 북미 간에 이 직접 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는지도 우리 정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금 정의용 얘기한 그 안보실장? 네. 이게 안 됩니다. 이건 뭐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수가. 지금 김현종 안보실 2차장 하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외교 비핵화 협상은요, 선수들끼리는 다 압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이 체제로는 아무도 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지점이 이번에 볼턴이 나서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점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네.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 앞에서 설전을 벌인, 볼턴과 설전을 벌이거나 볼턴과 신경전을 펼친 사람은 김영철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리영호. 네. 이렇게 이 역사를 알고 제네바 회담, 육자회담, 그다음 미국 간의 직접談判 이런 걸 다 알아야 여기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통상하다가 몇 마디 듣고 이거 한 5분만 지나면 심지어 랩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얘기한 부실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아니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니까. 예. 지금 비핵화 협상을 오랫동안 또 취재해 오시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또 여기서 나름대로 꿰뚫고 계시죠. 이 선배 또 이거는 지적했는데 정의용 시장은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좀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 또 적성이 있으니까 외교장관이나 다른 미국 대사나 이런 걸로 가시면 잘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분명히 어쨌든 입장차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라는 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부분, 그 지점들에서 우리가 우려와 또 여러 가지 전망들, 그리고 기대 섞인 여러 가지 장밋빛 기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현실론도 있었고, 북미 간에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영변 시설입니다. 근데 물론 영변 핵시설이 중요합니다. 플루토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플루토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 이것만 해도 사실 큰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영변에는 또 삼중수소, 그 수소폭탄을 만드는 건데 그 시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파트를 거기다가 만약 전부 폐기하는 대상을 올려놨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턴이 이번에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영변 밖에 있는 거, 희천에 있다든지 강선에 있다든지 아마 미국 정부 당국은 한 10곳 정도를 10곳 정도요?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은 한 200평, 300평 정도 되는 작은 시설에 그런 정도 규모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 지하로 들어가면 볼 수가 없어요. 1993년도 남아공이 자발적으로 핵폐기를 했는데 그때 미국과 IAEA 전문가들이 남아공이 신고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해변에 있는 무슨 놀이 시설에 지하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원심 분리가 돌아가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볼턴은 다 압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볼턴은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신고를 포괄적으로라도 해라. 영변 밖에 뭐가 있는지 대략 미국은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농축 우라늄은 상당히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게 열이 발산이 됩니다.
그럼 열 발산되는 걸 봐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가동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 왜냐면 이제 우라늄을 공급해야 되고 원심 분리기를 하려면은 이 모레이진강, 알루미늄 관 같은 거 특수 장비가 있는데 그 뭐 진공 세탁기 같은 겁니다. 거기다 놓고 우라늄을 돌리면 핵 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를 모아가지고 90% 만들면 그게 핵 분열 물질, 그게 핵폭탄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우라늄 238은 무게가 질량이 달라가지고 다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라늄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라늄 도구이기도 하죠. 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북한은 걸리죠. 북한대로 영변을 카드로 한 그 자국의 핵 비핵화 논리, 영변부터 단계적으로 우리가 선의의 조치를 올려놓을 테니까 너희들 거기에 등가에 맞게 단계별로 우리한테 해주는 거를 해라. 그래서 딜을 하자. 이런 논리를 앞으로도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영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뭐 북한은 어쨌든 간에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북한도 크게 도발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HU는 계속 생산을 늘리겠죠. 그 볼턴과 미국 주류 강경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HU입니다. 왜? HU는 잠깐만 약간의 장치만 하면 상온에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폭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임계 질량이 한 20kg 되는데 그걸 들고 가가지고 중동에 있는 테러 집단이나 알카라 이런 데 주면은 유출이 쉽다는. 그렇죠. 이게 핵 이전과 핵 수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 강경파들은 왜 중요하냐면 중동에 가져가면 그게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자극을 미국 강경파나 볼턴을 향한 보이지 않는 자극을 북한이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두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어떤 논평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저걸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대로 자,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의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 걸려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기에 조금 더 설명이 됐으리라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라든가 이런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핵의 어떤 핵 협상의 논리 이런 거에만 매몰돼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제 현실,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공동 번영의 이제 미래, 경협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 부분도 풀어가야 될 우리의 또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또 한국의 역할을 또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자적인 어떤 운전자가 아니라 실제로 중재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존 볼턴과 같은 미국의 강경파들의 논리, 그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이 국면의 관건은 볼턴이 어느 만큼의 역할을 더 하느냐. 또 볼턴의 역할을 만약에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미국의 협상파들이 볼턴과의 어떤 역학 관계에서 어떤 입지를 구축하느냐. 뭐 여기에 달려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우리 한국에 정말 국운을 살릴 외교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소진과 장이와 같은 하나의 외교판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지략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 분이 역할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